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경차 모닝의 페이스리프트 소식입니다. 현행 모닝은 3세대 모델로서 2017년에 출시가 됐는데요. 2020년에 페이스리프트가 이루어졌고 바로 이번 달에 2차 페이스리프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출시 6년 차니까 원래는 풀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경차니까 아무래도 풀체 텀이 조금 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모닝의 2차 페이스리프트 어디가 어떻게 나올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을 살펴보면 모닝은 해외에서 피칸토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페이스리프트는 피칸토로서 해외에서 선 공개가 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피칸토를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고 계시는 사진의 모델은 GT 라인. GT 라인은 기아에서 가장 고성능 트림입니다. 모닝의 고성능 바디킷 트림은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모닝 스포츠 아트 컬렉션으로 판매가 되긴 했었지만 현재는 유럽에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왕 페리하는 거 요번에는 GT 라인도 출시가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 앞모습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헤드램프인데요. 기존 모닝은 가로형이었지만 이번에는 세로형으로 배치가 바뀌었습니다. 광원도 할로겐에서 LED로 바뀌었고요. LED 헤드램프는 경차로서는 모닝이 최초입니다. 일단 최초 타이틀은 모닝이 가져가지만 캐스퍼도 페이스리프트나 전기차를 출시하면서 도입시킬 것 같아요. 다음으로 옆모습을 보면 페이스리프트인 만큼 크게 바뀌지는 않았는데요. 기존에는 차체 컬러로 마감됐었던 도어 필러 부분을 블랙 테이프로 마감해서 고급감을 조금 높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경차의 경우 차체가 작다 보니 휠이 바뀌면 체감상 뭔가 많이 달라져 보입니다. 후면부는 리어램프의 형상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범위를 트렁크까지 확대하였는데요. 그리고 디자인도 조금 바뀌면서 일체형 리어램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행 셀토스와 유사한 LED 그래픽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기아에서 모닝 컨셉을 리틀 셀토스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GT라인인 만큼 범퍼에도 디퓨저 같이 소소한 포인트들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이번 모닝 페이스리프트는 노후화된 디자인을 최신 기아 패밀리 룩으로 이식한 것 같은데요. 다만 경차다 보니 시작 트림의 디자인 수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깡통도 빨리 보고 싶어요. 자, 다음으로 실내입니다. 일단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바늘식 아날로그 계기판이 캐스퍼와 레이에 적용된 디지털 계기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요거는 좀 호불호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운전할 때 이렇게 디지털 표기보다 바늘식의 인식도가 조금 좋은 것 같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디자인 정도가 바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레이 2차 페이스 리프트 때를 보면 외부 디자인은 많이, 실내는 소폭, 요런 스타일의 정책이 이번 신형 모닝에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옵션을 예상해보면 이번 신형 모닝은 캐스퍼에 어느 정도 대항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고급 옵션으로 캐스퍼와 경쟁하고 신규 기본 옵션으로 레이와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될 경우 레이에 탑재된 옵션이 모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존 간접식 타이어 공기압 체커가 개별 타이어 공기압으로 바뀔 것 같고요. 캐스퍼에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이 예상됩니다. 이게 있으면은 고속도로 주행할 때 차간거리와 속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모닝의 산풍성이 대폭 업그레이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범위도 현재의 차량, 보행자에서 자전거 탑승자와 교차로 대항차까지 확대가 될 것 같고요. 프로토 에어컨에는 공기청정 모드를 넣어서 고급성도 추구할 것 같습니다. 내외기 자동 전환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키 원격 시동도 웬만하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사이드미러 락 폴딩 기능도 넣어서 예전처럼 수동의 안타까움을 해소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는 별도의 액세서리로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같은 게 최상위 트림에 탑재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요게 들어가면 캐스퍼, 레이 대비 유일한 옵션이 됩니다. 최신형이다 보니 요 정도는 우위점을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모닝 2차 페이스 리프트에는 좋은 점만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바로 가격인데요. 특히 경차급에서의 가격 인상은 다른 차에 비해서 좀 더 피부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캐스퍼가 경차 2천만 원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모닝은 얼마나 오를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모닝보다 먼저 2차 페이스 리프트를 한 레이를 보면 2022 대비 스탠다드는 35만 원, 프레스티지는 110만 원, 시그니처는 140만 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95만 원이 올랐는데요. 경차급에서 풀체인지도 아닌데 최대 140만 원까지 인상이 된 건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래비티 트림의 경우에는 디자인 특화 트림임에도 시그니처 윗급에 위치시켜서 1,815만 원이나 되는데요. 이제는 경차를 부를 때 경제적인 차가 아니라 작지만 옵션이 풍부한 차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상 금액을 퍼센테이지로 계산해보면 스탠다드는 3%, 시그니처는 7%, 프레스티지는 9%로 평균 6%대가 인상이 된 셈입니다. 이걸 모닝에 대입해보면 먼저 모닝은 레이보단 저항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즉 레이보단 살짝 낮은 평균 5% 정도가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모닝 2차 페이스리프트의 가격은 스탠다드가 1281만 원, 프레스티지는 1443만 원, 시그니처는 1617만 원으로 스탠다드에서 61만 원, 프레스티에서는 68만 원, 시그니처는 77만 원이 인상된다는 뜻이 되는데요. 인상폭은 레이에 비해서 작긴 하지만 스탠다드를 제외하면 프레스티지는 1300만 원대에서 1400만 원대로 진입, 시그니처는 1500만 원대에서 1600만 원대로 진입이 됩니다. 물론 그나마 다행인 건 모닝이 가격을 인상해도 아직까진 레이와 캐스퍼보단 저렴하다는 건데요. 세대 중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시작 가격이 1200만 원대이고 최고 트림도 1600만 원대이기 때문에 접근성은 유지가 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워트레인의 경우 현행과 동일할 예정이지만 레이와 함께 전동화 모델이 출시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그 이유는 레이나 캐스퍼의 경우 전고가 높기 때문에 하부에 배터리를 탑재해도 줄어든 실내 공간을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지만 모닝의 경우에는 이미 전고가 낮은 차량이기 때문에 하부에 배터리를 탑재하게 되면 실내 공간의 손실이 좀 치명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출시되는 레이 EV부터 뭔가 자리를 제대로 잡아야지 기아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모닝 2차 페이스 리프트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모닝은 출시된 지 6년 차, 2차 페이스 리프트보단 풀 체인지를 해야 될 시점인데요. 왜 풀 체인지가 아닌 페리를 또 하냐? 물론 요거는 경쟁차의 부재와 함께 저조한 국내 판매량 때문입니다. 개발비 대비 수익이 적단 뜻이에요. 모닝은 캐스퍼가 출시된 이후 2022년 1년간의 판매량을 살펴보면 캐스퍼는 48,000대, 레이는 44,000대가 판매된 반면에 모닝은 29,000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꼴찌죠. 따라서 기아에선 적당히 대응만 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모닝 2차 페이스 리프트 소식도 또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